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법인 회생과 관련해서 절차나 기간, 그리고 이제 법인 회생은 이제 좁은 의미로 말하면 부채가 50억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하는 회생을 법인 회생이라고 하고, 부채가 50억 이하인 법인이 하는 걸 간이 회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소득자가 무담보 채무 10억 이상을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생이라는 거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인 회생이든 간이 회생이든 일반 회생이든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보통 2주나 3주 상간 안에 대표자 신문 또는 채무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지방법원도 다 어느 정도 업무가 이제 서울회생법원하고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 신문사항을 판사가 변호사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신문사항을.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채울 수 있는 부분 다 채우고, 회사가 알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대표자 신문사항은 이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기일을 정해서 변호사와 같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는 대표이사는 영업만 했지 회사 재무사정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재무나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을 동석해서 판사 질문이나 관리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든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양이 상당한데 그냥 개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문사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신문사항들이 있거든요. 인적사항, 대표이사 인적사항,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 실질 사주가 누구냐, 바지 사장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근데 회사 개요는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역을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중요한 영업 자산이 있느냐, 이건 어차피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할 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중인 소송이나 소송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신청서 작성할 때 변호사들이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회사 관련해서 이제 있습니다. 관계회사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관계회사 파악은 주식을 이제 몇 프로, 20%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고, 그리고 주식 보유 관계가 아니더라도 A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렇게 회장님 이렇게 전무이사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B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되거든요. 근데 관계회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A 법인, B 법인이 이게 다 내 거라고 해도 사실은 회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주머니가 구별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회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제 B 회사 형편 어려우면 A 회사에서 돈을 좀 지원하고, 근데 B 회사가 이제 또 A 회사가 또 어려우면 B 회사 돈 갖다 쓰고, 이러면서 이거를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을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채무자가 관계회사에 대해서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는 허위 매출, 가공 매출, 서로 메인 매출 자료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메인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제 A 회생 신청하는 회사는 제조 분야고, 관계회사는 판매 분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메인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통상은 이제 매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공 매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은 이제 대부분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 들어간 회사들이 이제 상장 회사냐, 주권이 발행됐느냐,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산과 부채인데, 이제 외감 대상 기업이냐, 비상장 상장 회사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청산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 회수율,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의 시세, 이런 것들 하게 되고, 부채 관련해서 이제 부의 부채 같은 거, 장부 외에 부채가 있었는데 숨겨놓고
장부에 계상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식 회계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분식 회계한 거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사전에 다 신청서 작성할 때 분식은 다 제거하고 신청하는 게 통상의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분식 결산은 이제 했다라고 신청서상에 이미 자백 진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행위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제 회생 신청일로부터 뭐 6개월 전, 60일 전, 또 특수관계인 같으면 1년 전 그런 어떤 편파적으로 변제했거나 자산을 증여했거나 매매인데 염가로 팔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생이 중요한 것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계속 이제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업 자금, 그 다음에 운전 자금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신청하고 나서 향후 1년 정도의 그 이제 예상 매출과 운전 자금 사용 마련 이런 것들 계획을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쭉 넘어가면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변제를 하게 되면 이제 변제는 할 수 있는데 변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운전 자금이 부족해져서 사업 진행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나 그다음에 파산 요건이 있는 경우, 부채 초과 상태,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고, 이제 회사가 파산했을 때보다는 회생했을 때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율이 높아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청산 가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비행기가 있다거나 뭐 건강상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표이사 관리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알겠죠. 그래서 회생 절차상에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자기 회사 간의 중립을 지켜가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구 노력인데 사업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회생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업 계획이 어때서 이제 예상 매출이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고, 뭐 회생 방법으로 뭐 자산 매각을 하겠다, 뭐 M&A를 하겠다, 사업 양도를 하겠다, 그리고 언제쯤 신규 자금을 뭐 대출을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자구 계획이 결국 회생의 성공 가능성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보다 높은 정도의 뭐 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 현실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자구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준비가 되면은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신문기일에 요거 들고 나가가지고 보시면서 얘기해도 되고, 판사님이나 또 그리고 관리위원이 돌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즉답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신청하고 나서 2주나 3주 상간 안에 채무자 신문, 대표자 신문이 잡히는데, 이때는 출석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과거에는 실제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판사, 관리위원, 실무관,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대표자 신문, 채무자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가서 법원 가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알맞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